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월드 TV입니다. 2023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제이크 설리번이 외쳤던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력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외침, 그 미국 제조업의 재부흥인 이제 물 건너가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초두를 이끄는 것은 우리 박사님과 대담을 하면서 그 핵심 포인트를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오프닝을 했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이렇게 네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오프닝 무지하게 중요한데, 네. 2023년 백악관 제이크 설리반이 백악관의 국가안보수석이거든요. 예. 바이든의. 네. 그 사람이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 트럼프가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예. 제이크 설리반이 외쳤던 예. 미국 제조업의 부활, 예.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 아, 그거군요. 뭐가 달라요, 그죠? 뭐가 달라요? 트럼프가 훨씬 세게 하는 겁니다. 세게 하는구나.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트럼프는 전 세계랑 딜해가지고 네. 한국 자동차 미국에서 좀 만들면 안 되겠어? 그리고 애플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어. 예. 그리고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선 그만 만들어. 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이 어떻게 핸드폰을 만드니? 예, 지금 미국의 핸드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중국제가 아니라 인도제 쓸 거야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인도가 그 애플 생산량의 25%인데 예. 그것이 미국 소비자의 100%를 충족시키는 양입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그러니까 애플 생산량이 이만큼 있는데 미국이 요만큼 사서 쓰는데 그거 다 중국 걸 썼는데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 인도 걸 사올 거야. 네. 그리고 자동차 그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철강 그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중국이 웬만해서 안 내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미국 회사 중에서 중국 간 것이 안 오잖아요. 네. 거기가 싸니까 100% 관세 붙이면은 그럼 네. 오는 거지. 예. 그래서 미국의 재붕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 예. 베센트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계화 시대 때 미국이 가난해진 것은 솔직히 하나도 없다. 아, 예.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은 노동자들이 다 돈 벌었어요. 중국도 네. 돈을 벌고 미국은 뭐가 돈 벌었냐면은 애플을 만든 사람이 돈 번 거예요. 예. 애플을 만들어 가지고 애플을 발명한 사람들이 그 발명품을 중국 보고 조립하라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립하는 것보다 훨씬 값이 싸요. 그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기 좋았습니다. 미국에 이런 그 테크 산업이 돈을 벌고 또 미국에 누가 돈을 벌었냐? 금융. 네. 그런데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노동자들만 망한 겁니다. 아, 그래서 베센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국의 경제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양쪽은 커졌어요. 그래서 그 뭐냐 우리 아령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네. 미국은 아령이 돼버렸습니다. 양쪽은 큰데 가운데가 없어요. 제조업. 아, 그렇군요. 이거를 길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네. 발명하는 사람 애플, 네. 애플 돈 벌고 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돈 벌고 네. 공장 사람들도 벌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아, 그 양쪽에 이 세계화 시대 때는 금융이 돈을 벌고 테크 산업이 돈을 벌었는데 네. 노동자들은 망했는데 이 사람들도 돈을 벌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싸움을 지금 미국이 하는 거고 그게 민주당의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했던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 예. 그 트럼프가 하는 공화당 대통령이 하는 미국 제조업 활성화 똑같은 거예요. 네. 앞으로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공장들 현대제철이 미국 갔잖아요. 같죠. 네. 현대자동차도 지금 엄청나게 미국에다 투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 대담 자리에 모시고 저희가 참 많은 생각이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동맹국들과 틈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중국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더욱 강성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미국은 더욱 외로움에 그러니까 고립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 이런 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등 많은 우방국들이 피를 놓아주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나 세계 질서가 취약해지고 급기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거래하는 거 아니냐, 코리아 패싱하고 뭐 이런 노파심마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 박사님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좀 억지로 만든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거가 뭐냐면은 예. 트럼프가 이제 첫날 관세 폭탄은 전 세계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서 딱 보니까 예. 다 가만히 있는데 중국 혼자 덤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나머지는 전부 다 협상해. 네. 나머지는 다 유예해. 앞으로 이 관세 폭탄 90일 동안 안 할 거야. 네. 중국 하나 잡는 겁니다. 아 예. 나머지는 지금 세계 75개국이 네. 미국하고 협상하자고 그러고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75개. 뭐 100몇십 나라에서 75개는 반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네. 제일 잘 사는 나라 15개가 다 간 겁니다. 미국한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돈으로 치면 3개가 다 미국한테 간 거예요. 네. 다 미국 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동맹국을 못 살게 굴면 동맹국이 중국 편에 든다? 안 들어요. 네. 지금 안 든다는 것이 이미 한 달 사이에 다 나왔습니다. 네. 중국 편 드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예. 심지어는 시진핑이가 꼭 집어서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다 미국 편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네. 꼭 집어서 방문한 나라들마저도 네. 필리핀 미국 편 됐고 일본, 인도, 유럽.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이 기후 이렇게 야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편 든다. 세계 나라들이 중국 편 안 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미움받는 그렇죠. 나라가 여론조사 다 나오잖아요. 네. 제일 싫어하는 나라를 어디로 치냐면 중국이 1등 나오는데 예. 그리고 예. 미국이 관세 폭탄을 중국한테만 그러니까 예. 중국한테만 관세 폭탄하니까 어느 나라가 좋아지느냐? 예. 대한민국 월남이 좋아지는 거예요. 인도 좋아지고. 그렇죠. 예. 네. 왜? 중국에서 만든 물건 미국에 오면 비싸지는데 인도에서 만든 건 안 비싸거든. 예. 똑같은 건데. 예. 그 인도로 공장이 가는 거예요. 예. 월남으로 공장 가는 거고. 예. 한국으로 오는 거고. 예. 지금 조선 공장들 중국 배에다가 관세를 왕창 붙이겠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막 오잖아요. 지금. 예. 벌써 몇 조 왔어, 몇 조.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이 대담을 진행하면서 박사님과 이렇게 Q&A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질문이 명쾌해야 답변이 명쾌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박사님은 질문이 좀 혼탁해도 답변은 명쾌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내친 김에 한 번 더 우리 박사님 괴롭혀 봅시다. 자유민주주의의 윤리적 또는 가치적 축적을 추구해왔던 자유우방국들이 미국의 도덕적, 윤리적 우월감에 회의를 갖게 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고립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요? 예.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신문의 기본 논조예요. 우리나라 평균 기본 논조인데 예. 지금 이제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세계화 시대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렇죠. 우리가 남이냐 네. 그게 세계화예요. 네. 그런데 세계화의 시대가 국제정치학적으로 네. 각국 국민들의 자유와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예.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도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극히 일부가 부자가 됐고 네, 맞. 미국의 극히 일부가 부자가 됐고 네. 그 세계화가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슈퍼 리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10억 불장자들 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보통 국민들은 별로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국제 정치학자들이 어떤 나라가 제일 괜찮은 나라냐? 예. 옛날에는 이제 모든 나라가 국민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나라다. 네. 그러다가 아니야. 세계는 다 분업할 수 있어. 예. 우리가 잘 만드는 건 내다 팔고 잘못 만드는 건 사오면 그러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예.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세계화가 그렇지 않다로 판명이 되고 다시 각 국가가 자기 국가를 강조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파라다임이 바뀌었는데 네. 야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그러던 것이 끝나니까 이제 고립으로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새 시대에는 새로운 논리를 쳐야 되는데 예. 트럼프 얘기는
내가 미국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여러분들은 각국을 우선시하십시오. 네. 그리고 공정하게 우리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네. 한국은 한국 열심히 하고 일본은 일본 열심히 하고 일본 위주로 하고 나는 미국 위주로 할 거예요. 네. 그게 뭐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네요. 제가 질문을 해놓고 제가 답변하려 했죠. 막막하네. 우리 저기 박사님 논리가 이제 여러분도 보편 타당성에 입각해서 항상 들을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치게 만드는데 그럼 우리가 한 번만 더 우리 박사님을 곤혹에 그 CNN 보도였던가요? 백악관 관세로 인한 혼란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선언했던 적이 있는데 자 그럼 그런 보도가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게 그렇죠. 예, 제대로 된 보도인가 하는 그 네. 저거 이제 CNN 방송에 네. 그 미국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나가서 한 겁니다. 네. 하원의원이 아니라 공화당의 그 전략가예요. 전략. 공화당 이제 계획을 짜주는 사람이죠. 네. 백악관이 이미 계획을 다 하고 예. 이러이러한 혼란이 올 거라는 걸 다 알고서 이 사건을 저지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ariff chaos was planned all along. 예.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혼란은 예. 모든 것이 이미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다. 네. 그러니까 했는데 갑자기 혼란이 나와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혼란이 있을 거야라고 준비를 한 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이 한 거예요. 예. 저 사람이 그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이게 네. 머리는 뭐 이렇게 벗겨졌지만은 예. 저 사람이 스테픈 미란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네. 스테픈 I 미란이라는 경제학자인데 예. 저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 무역 전공한 박사입니다. 예. 저 사람이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경제보좌관이에요. 네. 이 사람이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예. 아예 그 논문을 쓴 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무역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지금 이것은 왜곡돼 있다. 예. 그래서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을 리스트럭처, 예. 재구조를 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 논문을 트럼프가 아예 백악관 홈페이지에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스티븐 뮤란이 이게 논문을 쓴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작전 계획을 짠 사람이 스티븐 뮤란 박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나오잖아요. 예. Meet 스티븐 뮤란, 예. The Mind Behind Trump's Tariff. 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뒤에서 그 뒤에서 그 다 조종해 준 사람인데 그죠? 예. 미란 박사 얘기인데 이 사람이 계획을 했고 예. 그 사람하고 지금 나가서 이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베센트. 베센트 재무장관. 재무장관이 예. 이제 트럼프의 싸움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네. 미국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예.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예. 딱 나오잖아요. 네. 뭐가? 오랜 시간 지속된 세계 무역 불균형. 네. 불균형 때문에 미국 노동자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네. 그 불균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평생 민주당이라고 그랬죠. 네. 작년부터 공화당인데 지금 저 사람은 소로스류의 사람입니다. 막 욕 많이 먹었어요. 돈도 예. 그러니까 그 돈 잘 버는 사람 기술들 있잖아요. 네, 막 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한 팀이 돼가지고 네.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우리나라 요새 한국에서 인기 되게 좋아요. 예. 고돈창. 고든창. 고돈창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죠. 네. 중국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어요. 네. 고돈창 박사가 맞아요. 중국 경우는 승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다 승자가. 미국에는 3억 4,010만 명의 관세 전쟁 승자가 있게 될 거예요. 야, 명답이네. 그러니까 There are no winners in a tariff war. 저게 이제 네. 경제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미국에도 손해 보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예. 물건값, 옷값 올라가니까, 신발값 예. 올라가니까. 예. In China, 그건 맞다 이거야. 예. 근데 in the US, 미국에서는
미국 인구 전체가 득을 몰고 네. 바로 이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고돈창 박사가 4월 2일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예. 4월 7일에서 13일 일주일 동안 그 통계를 보니까 중국의 무역이 이미 9.7% 감소했. 일주일에 10% 내려가는 거예요. 예. 지금 중국 예. 공항도 비어 있고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에 코로나 바이러스 텅텅 비었었죠. 중국 그래요 지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 사람은 미국의 내무장관인데 네. 미국의 승리는 이건 트리플 스코어로 이깁니다. 네. 트리플 스코어는 3배 차이로 이긴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네.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예. 미국은 에너지, AI, 식량, 자원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China is in a panic. 패닉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뉴스 공황 안 나오죠. 상태다 이거죠. 중국 공황 상태에 있다라고 그 폭스뉴스에 가서 폭스뉴스에 가서 고돈창이- 고돈창이 얘기한 거예요. 예. 폭스뉴스는 저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가볍게 보는데 ABC, CBS, MBC 다 합친 것만큼 큽니다. 저 그렇습니다. 네. 방송은. 네. 그러니까 알죠. 시청자 숫자가.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진짜 보던지를 보자. 예. 그리고 고돈창이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맨 처음에 싸움 하자마자 미국이 38,00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4월 하순에 4만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우가. 예. 그리고 나스닥은 뭐 17,000. 예. 그리고 S&P는 5,500 해가지고 지금 주가 상승세 다 예. 초록색으로 화살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네. 야 이놈들이 주식 조작해가지고 돈 벌라고 그런다. 네.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는 다 욕먹으니까 네.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예. 요새 그 거래 기술. 한국에도 이 유튜버들이 네. 미국 방송을 직접 중계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뭐 그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AI로 통해서 뭐 영어 바로. 이거 중국이 말이죠. 야 옆에 있는 나라들 미국 편 들지 말고 우리 편 들어. 네. 그리고 태국 우리 편 들어. 세계의 각 나라들에게 미국과 협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이 바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3,521% 관세를 때려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너 뭐하냐 지금? 예. 3,521%는 뭡니까? 이제 너네 좀 죽어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신문에는 예.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다 집어넣다니까 우왕좌왕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거래 기술에 보면은 트럼프는 우왕좌왕이 자기 특기예요. 상대 진위를 눈치채지 뭐냐면 못하게 한다. 상대방이 나의 진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상대방 헷갈리기 전술이 트럼프의 전술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거를 우왕좌왕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우왕좌왕이라고 쓰는 사람들한테 거래 기술 좀 읽어봤냐? 한국말로 다 번역도 됐는데 네. 저 정도는 한번 봐야지. 그리고 저 책은 트럼프를 일약 그냥 보통 그 사학과에서 날리는 사학과로 저게 1987년에 나왔는데 네. 1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미국에서.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된 거죠. 예. 베스트셀러. 예. 그리고 너만 돈 내. 중국 배. 예. 중국 배가 미국 항구에 올 때 네. 중국 배뿐만 아니라 중국이 만든 배. 네. 만든 배. 예. 그 깃발을 독일 깃발 달았어도 관계없어요. 중국이 만든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150만 불 받겠다. 예. 그러니까 중국한테 배 만들려던 회사들이 그 배를 취소하고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러는 판이에요. 이야. 이게 무역 전쟁이에요. 그렇죠. 정치 전쟁이죠. 정치 전쟁이죠.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저기 미국이 중국에 애당초 이제 125% 관세했다, 145% 올라갔고 그다음에 245 갔다가 245로 됐죠. 뭐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1000%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내가 그 대만 학자가 얘기한 건데 60% 이상 관세라는 것은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60%가 넘으면 1000이든 2000이든 500이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죠. 이제 그만 이제 네 거 안 사 이런 뜻이죠. 지금 미국과 무역이 저렇게 중단 어. 사태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중국은 그 자체로 콜랩스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이 모든 사람이 무역 위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 그거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팔려고 만드는 하려고 거지. 만든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제 미치는 전술이에요. 네. 며칠 전 인터뷰에서 시진핑과 통화를 하고 있고 네. 중국이 공식적으로 통화한 적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거짓말을 트럼프가 일부러 한 거예요. 예. 뭐냐? 지금 트럼프가 가택연금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시진핑이 4월 16일, 17일, 18일 네.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고 온 다음에 안 보여요. 한 보름 안 보입니다. 시진핑이. 네. 그래서 지금 가택연금 당했다, 네. 그 하우스 어레스트 당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판국에 트럼프가 나 걔랑 전화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 정부를 흔드는 거죠. 흔드는 중국 거죠. 정부를. 네. 트럼프가 시진핑을 편드는 척하면서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 미국하고 협상한 적 없어요라고 중국이 화가 나서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했잖아라고 저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능청스럽게. 야, 전략이 상당히 고단수네요. 그리고 상대방을 헷갈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고유 전술. 예. 그게 미국의 싸우는 방식인데 지금 중국이 국내 정치가 아주 혼란해가지고 네. 시진핑이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마느냐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에 나 전화했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단수군요, 정치적으로. 당연하죠. 예. 이게 그리고 이건 내가 직접 들었는데 예. 우리 카일 영어라고 예. 그 한국의 유튜버인데 네. 그 미국의 그 대통령 이 대변인 방송을 직접 그냥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영어로 문법까지 다 분석해 주는 아주 그 유용한 자료인데 예. 중국은 땅만 크지 뭐 이거는 완전히 국가를 못 오가는 거죠. 그렇죠. 너네들 다 똑같아. 너는 다만 등치가 클 뿐이야. 캐나다한테만 그럴 줄 알았더니 중국 너도 뭐 덩치만 크잖아. 야. 제가 무슨 연구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북한은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우리 논리가 많아요. 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학자가 있다가 중국이 어떻게 들어오는데 딱 네.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어떻게 들어와? 우리가 지키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중국은 약소국, 미국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G2라는 말을 우리만 쓴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우리는 중국을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죠. 네. 너넨 덩치만 크잖아. 네. 이게 완전히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고 약 올리는 거죠. 협상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그렇죠. 네. 저거 보세요. 트럼프 2028 모자가 나왔어요. 예. 그때 다시 출마하겠다는 걸 상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것도 트럼프의 고도의 전술인데 네. 저 사람이 미국 최고의 폭스의 앵커 샤 해니티입니다. 네. 샤 해니티의 홈페이지에 저렇게 써 있어요. 해트 트릭. 해트 트릭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3번 연속. 그냥 골 3번 연속 넣는 게 해트 트릭 아니에요. 예. 리버럴 멜트다운. 예. 미국 좌파들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예. 트럼프가 모자를 팔기 시작한 후부터.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네. 이 좌파를 박살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작전 쓰는 거예요. 지금 갸우뚱하면서도 참 해트 트릭이다 이거야. 해트 트릭이네. 골 3개 한꺼번에 넣는 거다 그죠. 이야. 그리고 아들이 전부 다 쓰고 사진 찍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트럼프 아들이. 예. 그 옆에 있는 모자 한번 보세요. 트럼프. 이게 우리 수학 공식 아니에요. 중학교 예. 때면. 예. 트럼프 forever. 그 예. 옆에 있는 모자. 네. 그러네. 무한대. 무한대. 트럼프 무한대. 총통 집권 하겠다는 얘기냐? 아, 야. 아들 대통령으로 만드는 소문도 있어요. 아, 맞아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했었죠,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와가지고 저 배 만드는 공장 다 보고. 아, 그랬죠. 우리 거제도. 다 참 꿰뚫고 계신 걸로 알고 놀라운 있는데.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이 한국하고 뭐 하자는 거 다 나오잖아요. 우리 와서 예, 군함 같이 만들어. 네. 그리고 네. 배 다 네가 만들어. 중국 거 우리 다 한번 들어올 때마다 150만 불씩 저 항만 사용료 받을 테니까 다 네. 네가 만들어.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네.
중국이 세계의 50%, 한국이 28%, 예. 그리고 일본이 15%를 만드는데 예. 금년도 우리가 수주받은 것이 세계의 절반이 넘어요. 이야. 금년 4월인 거. 예. 다 미국이 해주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 우리랑 같이 그 뒤를 봐야지, 그죠? 이거는 이제 미국이 예. 미국의 그 민주당을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야. 저 트럼프 주니어가 그 전용기 갖고 들어와서 언론에 아예 그 공개를 안 하고 하면서 그 상황을 전부 쭉 저는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박사님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지금 네. 이게 완전히 예. 그리고 아틀란틱이라고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잡지입니다. 네. 뭐 저것도 좌파 잡지죠. 네. 그리고 뭐 저기 좋은 놈들 드문드문 실려요. 예. 그런데 인터뷰를 했는데 28년에 나올 거냐 그랬는데 아주 애타게 만든 거예요. 기다 아니다를 답을 안 해. 답을 안 해. 그러니까 트럼프 teases the 예. Atlantic 예. about 28원. 예. 2028년에 이게 지금 그 군불 지피기 작전이죠. 네. 나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 예. 나이도 지금 83세, 4세가 될 텐데 예.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찍은 후기한테 물려주겠죠.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완전히 그냥 뭐 Hats for sale. 이게 전보자 지금 팔아요. 예. 그러니까 또 저거 다 사서 쓰고 다니면 좌파들이 얼마나 지금 약올라요. 약오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트럼프의 전술입니다. 예. 아까 내가 그 잠깐 소개했지만은 지난번에 예, 그렇죠. 수출 없이 못 사는 나라. 중국. 예. 근데 수출 수입이 없어도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미국은, 식량이 충분히 자급자족되는 나라죠. 남은 거 파는 것이지. 예. 미국은 남는 거 파는 잉여 나라입니다. 농산물 파는. 그리고 무역을 안 해도 되는데 중국이 무역을 안 하려면 내수가 좋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만든 거 다 우리가 쓸 수 있어. 그러면 예.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지금 통계인데 예. 미국이 작년에 2,950억 달러 적자인데 네. 최근에 가장 작은 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자가 늘어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 차제의 중국을 이제 끝내자 하는 그 싸움입니다. 네. 고든창. 저기 뭐 한마디 했잖아요. 트럼프 holds trade war leverage. 예. 지렛대를 쥐고 있는 게 트럼프야. 트럼프다. 예. 뭐 저는 아주 지렛대. 네. 뭐 간단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중국에 동관에 공장이 14,000개가 있는 동네입니다. 예. 인구 2천만. 예. 세계 공장이 몰라갖고 노동자 400만 명이 지금 갔다. 예. 그리고 시진핑 무너지고 있다는 거. 네. 이거 계속 이런 얘기들이 시작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이 중국 경제에서 이 뭐냐 그 부동산 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 하나 네. 사두면은 아유 이제 나는 그냥 염려가 없어.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올라줄 테니까. 근데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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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군요. 그래. 중국 사람들 지금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꽃을 집 샀는데 네. 이게 꾼돈 갚아야 되는데. 꾼돈 갚아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살 때보다 떨어지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국민의 중국 GDP의 25에서 30%가 주택인데 저게 저렇게 내려가는데 중국이 경제 발전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세요. 텅텅 비었군요. 안 팔려서. 집도 참 잘 졌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난 저거 보면은 저게 5천만 채예요, 저게. 저런 게. 워낙 대구 크니까. 그래서 다 들어가서 살면은 저기에 네. 중국 인구 30억이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중국의 고뇌예요. 인구 14억인 나라에서 예. 아파트를 30억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 이게 맞는 정책 자체가 애당초 잘못됐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표 잘 보면은 중국 경기가 쭉 올라가다가 2000년부터 이렇게 섰어요. 그러네요. 쓴 게 아니라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2025년, 24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예. 딱 서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네. 미국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을 100으로 쳤을 때 네. 중국이 66까지 갔는데 지금 63, 64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비율이. 예. 중국 경제 성장이 멈췄다. 예. 그리고 중국 사람이 소비를 못해요. 중국이 예. 소비를 하게 되면 무역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예. 야, 우리가 쓰면 돼 하고서 네.
왜 중국 사람은 소비 안 하고 저금을 하느냐? 예. 그 미국 학자가 얘기했는데 첫째, 하도 나라가 시끄러워서 옛날부터 예. 사람들은 쓰기보다는 돈을 쟁겨두는 것을 선호한다. 두 예. 번째, not enough kid.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어른들이 내가 내 돈 챙겨서 먹고 살아야지. 예. 세 번째, nothing to invest in. 투자할 데도 없어. 어디다 투자해? 그렇군요. They are not spending. 이게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미국 GDP의 소비가 여기 68%래요. 내수 이런 거. 내수. 예. 근데 중국은 내수가 39%밖에 안 돼요. 이야. 그 지금 수출이 막히면 61%가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다 숫자로 증명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중국의 또 하나 문제는 어른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데 3억이 은퇴했습니다. 네. 은퇴한 사람이 3억이고 예. 그 맨 밑에가 없잖아요. 예. 애 꼬마들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요 가운데 일하는 인구 중에서 이번에 3억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직장을 떠난 사람은 3억. 예. 그리고 직장을 잃은 사람은 3억. 예. 어떻게 먹여 살려요, 나라? 응? 중국에 예. 지금 니케이라는 그 일본 방송에 예. 중국이 이제 노령화가 일본과 같은 그러네요.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것이다. 내가 저 일본 경제에서 나온 건데 네. 저 분석은 반만 맞아요. 예. 내가 반만 맞는다는 거를 어떻게 아냐면은 저 이렇게 저 안경 끼고 홀쭉하게 생긴 사람이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인데 저 사람이 세계에서 인구 통계하기에는 1인자입니다. 네. 저 사람이 한국 왔을 때 중국은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한 네. 10년쯤 됐어요. 네. 그래서 왜 끝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인구 통계학자인데 예.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는 아니지만은 인구 통계학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예. 금년에 100만 명 어느 나라에 100만 명이 태어났다면은 10년 후에 그 나라 10살짜리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얘기했을 때 중국은 끝났다. 예. 그래서 아니 일본도 인구가 줄어들고 일본도 노인이 많고 한국도 많지 않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정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고 네. 너희들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고 네.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는 중이야. 예. 그래서 1, 2, 4 공식인데 그러네요. 젊은이 한 사람, 부모 2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4사람. 4사람. 그러면 그 한 젊은이 명이 한 명이 6명을 6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비를 하겠어요? 그렇죠. 먹여 살릴 돈도 없는데. 예. 전체가 국민들의 대량 상품을 제조한다. 그 스웨트샵이라는 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가게라는 그렇죠. 뜻 아니에요? 땀가게. 중국 사람들이 세계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네. 스스로 소비할 수 없다. 예. 그것이 중국의 거대한 역설이며 슬픔이다. 예. 저기 더 슬픈 문장이 나와요. 예. 미국 건데 내가 이제 수십억 자산을 가진 중국 사람들도 있다. 예. 부자들 있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 중국인들은 국수에다가 달걀을 추가해서 먹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야. 중국의 돈은 인구의 5%가 다 차지하고 있다. 그 중국이 원래 면 요리로 주식을 하는 그런 제가 특파원 시절에도 중국 식당을 자주 가긴 했어요. 중국은 국수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 중국 박사님한테 좀 곤란한 질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오늘 벌써 2번째 오늘 대담이 벌써 한 30분 가까이 흘렀는데 여기서 더 길게 하면 이제 구독자를 괴롭히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멈추고 단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대담 중에서 미중 관계가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악화된다면은 그들이 적대적 관계가 심화될 때 과연 우리 한국은 중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가 오늘 박사님과의 대담에서 여러분이 캐치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자명하지요. 박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네네.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자주 해달라는 그 요청도 꼭 좀. 네네. 예. 자 그럼 여러분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네. 하나 되는 새삼월 월드 TV